아이 보호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사이렌 소리가 겨울밤을 가른다. 편의점 앞 차가운 바닥. 한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고 온몸이 떨린다.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옆에 있던 쌍둥이 언니가 동생을 감싸며 운다. 엄마는 일하러 갔다고 말한다.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히 멈춰선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든다.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 남자는 아이의 목덜미에서 선명한 점 하나를 발견한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만 있는 그 점. 손이 떨린다.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는 6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의 에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약 창립 30주년 파티.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른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무대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다. 강민우. 36의 나이에 수조원대 기업을 이끄는 남자.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임원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민우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하다. 수백 명의 박수 속에서도 민우의 마음은 텅 비어 있다. 화려한 조명, 끝없는 찬사,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허전하다. 민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온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른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시동을 건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린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본다. 문득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줄인다. 7년 전 그녀와 손잡고 걸었던 이 골목. 따뜻한 붕어빵을 나눠 먹고 오래된 카페에서 소곤거리며 웃었던 그 시절.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다. 민우는 차를 세운다.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12월 초겨울 바람이 볼을 스친다.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민우는 냄새를 따라 걷는다. 작은 편의점이 나온다. 그런데 그 편의점 앞 유리문 옆에 웅크리고 앉은 두 아이가 보인다. 컵라면을 반씩 나눠 먹고 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걸 보니 쌍둥이인 것 같다. 솜이 빠져 얇아진 패딩, 구멍난 운동화, 추위에 갈라진 손. 아이들은 연신 몸을 떨며 작은 손을 호흡으로 녹이고 있다. 민우의 발걸음이 멈춘다. 민우는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따뜻한 음료와 삼각김밥 몇 개를 산다. 밖으로 나와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이거 먹을래? 카드를 내민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동생을 뒤로 감싸며 고개를 젓는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 같은 어른은 믿으면 안 된대요. 민우의 손이 공중에서 멈춘다. 아이의 눈빛에는 어른에 대한 깊은 불신이 담겨 있다. 저희 엄마 곧 오실 거예요. 첫째가 동생의 손을 잡고 일어선다. 두 아이는 컵라면을 들고 골목 안쪽으로 뛰어간다. 바로 그 순간이다. 둘째 아이가 뛰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목덜미가 드러난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점 하나. 민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 그 점, 민우의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민우 자신도 똑같은 자리에 같은 점을 가지고 있다. 민우는 벽을 짚으며 휘청거린다. 설마. 하지만 6년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강민우 씨 무정자증입니다. 유감이지만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민우는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지만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돈다. 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한 아이가 공책을 들고 다가온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공책을 들여다본다. 우와, 정말 잘했네. 완벽해. 아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간다. 지은은 교실을 돌아보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 한 아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선생님은 집에 가면 뭐해요? 선생님도 딸이 둘 있어. 5살인데 너희보다 어리지?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지은은 자연스럽게 웃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는 아무도 모른다. 수업이 끝나고 오후 5시. 지은은 교실을 정리한 뒤 서둘러 학교를 나선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공단지 앞. 봉제 공장 간판이 보인다. 공장장이 반갑게 인사하고 지은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미싱 앞에 앉는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미싱을 돌린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아이들 생각뿐이다. 서윤이와 서연이는 지금쯤 저녁 먹었을까? 아빠가 잘 챙겨주고 계실까? 밤 11시 공장 불이 꺼진다. 지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장을 나선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는다.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한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베이커리. 빵 반죽을 하고 오븐에 넣고 포장하는 일. 단순하지만 체력 소모가 심하다. 지은의 손은 밀가루 반죽으로 하얗게 뒤덮인다. 새벽 추위에도 이마에는 땀이 맺힌다. 눈꺼풀이 무겁지만 참는다. 참아야 한다. 새벽 5시. 베이커리 일이 끝난다. 지은은 그제야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6시. 작은 원룸안 쌍둥이 딸들이 나란히 잠들어 있다. 지은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아이들 이불을 살며시 덮어준다.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서연이의 볼을 조심스럽게 만진다.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속삭인다. 늘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아이들은 잠결에 미소를 짓는다. 식탁 위에 놓인 통장. 지은은 잔액을 확인한다. 12만 원. 이번 달 월세가 40만 원. 아직 28만 원이 부족하다. 아버지 병원비도 밀려 있다. 가난 말기인 아버지는 매달 치료비로 100만 원이 넘게 나간다. 지은은 통장을 덮고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계란 3개,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 이걸로 오늘 하루는 버텨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참는다. 울면 안 된다. 울 시간도 없다. 일어나서 세수를 한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다. 32살.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40처럼 지쳐 보인다. 손이 거칠다. 미신 기름과 밀가루 반죽으로 갈라지고 터진 손. 지은은 손등을 물로 적신다. 따가운 상처에 물이 스며든다. 아침 7시. 아이들이 눈을 뜬다. 엄마. 서윤이가 먼저 일어나 지은에게 달려온다. 서연이도 눈을 비비며 따라온다. 아이들이 엄마가 언제 왔냐고 묻는다. 조금 전에 왔어. 잘 잤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은도 잘 잤다고 대답한다. 거짓말이다.
1시간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 서연이가 오늘은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다고 말한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 김치와 계란으로 간단한 볶음밥을 만든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서윤이가 환하게 웃는다. 지은은 그 미소를 보며 힘을 낸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다. 이렇게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지금은 버텨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본다. 회색빛 하늘.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된다. 그날 저녁, 지은은 아이들을 재우고 병원으로 향한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종합병원 5층 병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이병수. 한 달 전보다 더 야위셨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는다. 병수가 천천히 눈을 뜬다. 딸이 왔다는 걸 알고 희미하게 웃는다. 지은이 오늘 상태는 어떠냐고 묻는다. 병수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거짓말이다. 지은도 안다.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서로 애써 밝게 웃는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한다. 나가면서 지은에게 조용히 말한다. 원무과에서 병원비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인다. 병실을 나와 원무과로 향한다. 직원이 서류를 내민다. 밀린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 이번 주까지는 꼭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지은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젓는다. 이미 2달이나 미뤄졌다는 것이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고개를 숙인 채 원무과를 나온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는다. 3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바로 그때였다. 지은 씨? 낯익은 목소리. 지은은 고개를 든다. 강민우가 서 있다. 정장 차림의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뜬다. 심장이 쿵쿵 뛴다. 6년 만에 마주침. 민우도 당황한 표정이다. 건강검진 때문에 왔다고 어색하게 말한다. 하지만 눈은 지은의 붉어진 눈가를 향해 있다. 지은은 아버지가 입원하셨다고 짧게 대답한다. 민우가 많이 편찮으신지 묻는다. 간암이에요. 짧게 대답한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침묵이 흐른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감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연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필요 없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한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린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탓이다. 휘청거린다. 민우가 재빨리 지은의 팔을 잡는다. 괜찮냐고 묻는다. 괜찮아요. 손 떼세요. 지은이 민우의 손을 뿌리친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린다. 민우는 지은의 손을 본다. 거칠고 갈라진 손. 예전의 하얗고 고운 손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지은이 돌아선다. 빠른 걸음으로 병실 쪽으로 향한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예전의 지은이 아니다. 지쳐 보이고 야위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우는 지은이 원무과에서 나오는 걸 봤다. 그리고 벤치에 주저앉아 있던 모습도. 민우는 원무과로 향한다. 방금 나간 여자의 병원비를 문의한다고 말한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다. 5층 501 호실 이병수 환자 보호자가 맞냐고 묻는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액 결제하겠다고 말한다.
직원이 보호자 관계를 묻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한다. 가족입니다. 결제가 완료된다. 민우는 영수증을 받아든다. 복도로 나와 지은이 들어간 병실 방향을 바라본다. 들어가고 싶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대신 민우는 비서에게 전화한다. 5층 501 호실 이병수 환자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한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병원을 나선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는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한다. 6년 만에 본 지은, 그 힘들어 보이던 모습, 그리고 어젯밤 본 쌍둥이 아이들, 목덜미의 점, 민우는 핸들에 이마를 댄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지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아이들은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 민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지은이에 대해 조사해줘. 지난 6년간 있었던 일 전부. 전화를 끊는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민우는 시동을 걸고 병원을 빠져나온다. 100m에 비친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진다. 하지만 마음속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간다. 며칠 뒤 민우는 비서가 건넨 두꺼운 보고서를 펼친다. 지은의 지난 6년. 그 안에 담긴 진실. 보고서 첫 장. 이혼 날짜. 6년 전 그날. 민우는 눈을 감는다. 기억이 되살아난다. 7년 전 봄. 고아원 자선 행사. 화려한 행사장 한쪽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뚝뚝 흘린다.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른다. 그때 한 여자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아준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린다. 엄마 보고 싶은 거 당연하다고, 울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민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화려한 행사장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건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아주던 그 여자. 이지은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우는 용기를 내서 다가간다.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한다.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잃은 엄마. 그 공허함을 서로 이해했다. 6개월 후 결혼. 행복했던 신혼 시절. 여보, 나 오늘 아이들이랑 정말 재밌었어. 지은이 고아원 봉사를 다녀온 날이면 늘 이런 말을 했다. 눈이 반짝였다. 나중에 우리도 아이 생기면 정말 예쁘게 키우자. 민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병원을 찾았다.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들은 의사의 말. 무정자증입니다. 유감이지만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민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은에게 말하지 못했다. 며칠을 고민했다. 아이를 그토록 원하던 지은. 고아원 아이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던 지은. 그런 지은이 자신 때문에 평생 아이를 못 갖게 된다니. 민우는 결심한다. 지은을 보내줘야 한다고. 다른 남자 만나서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날 밤 민우는 차갑게 말한다. 이혼하자.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왜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남자 만나.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민우는 고개를 돌린다.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 수 없다. 지은은 그 침묵을 겁으로 받아들인다. 며칠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서류를 밀고 나간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쥔다.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가슴은 찢어진다. 민우는 눈을 뜬다.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긴다. 이혼 석 달 후 지은은 쌍둥이를 출산했다. 혼자서 병원 응급실에 혼자 걸어 들어가 아이를 낳았다. 민우의 손이 떨린다. 보고서에는 이혼 직전 시도했던 시험관 시술 기록이 있다.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아이들의 호적.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민우는 보고서를 덮는다. 숨이 막힌다. 내 아이들이었어. 정말 내 아이들이었어. 그동안 지은이 혼자 겪었을 고통, 쌍둥이를 혼자 키우며 세 가지 일을 전전하던 모습. 민우는 책상에 이마를 댄다. 눈물이 흘러내린다. 바보 같은 선택. 지은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지은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선택. 민우는 일어선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지은에게 가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창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사과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비서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병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민우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간다. 병원 중환자실. 민우가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와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 얼굴이 창백하다. 의사가 나온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한다.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는 게 좋다고.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민우가 다가가 어깨를 잡는다. 지은 씨. 지은이 민우의 손을 뿌리친다.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제발 사라져요. 목소리가 떨린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할 말이 없다. 지은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간다. 민우는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병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쉰다. 지은이 아버지 손을 잡는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민우는 복도 벤치에 앉는다. 비서에게 전화를 건다. 6년 전 자신의 진료 기록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무정자증 진단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라고. 며칠 뒤 비서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온다. 민우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펼친다. 첫 장. 6년 전 담당 의사의 금융 거래 내역. 진단 직후 3억 원이 입금됐다. 송금인은 백미란. 민우의 손이 떨린다. 다음 장. 당시 민우에게 먹였던 보약의 성분 분석표. 불임을 유도하는 약물이 검출됐다. 민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친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조작된 진단서, 불임 유도 약물. 모든 게 계모 백미란의 계획이었다. 민우가 후계자를 못 남기게 하려고. 이복 동생 준혁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민우는 주먹을 꽉 쥔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럼 지은이도 그 약을 먹었어. 결혼 초기 백미라는 지은에게도 같은 보약을 줬다. 며느리 몸 보신시켜준다면서. 지은이 그 약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전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본다. 6년 동안 속았다. 그리고 지은과 아이들은 혼자 고통받았다. 민우는 비서에게 지시한다.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하라고. 이번엔 세 곳의 다른 기관에서. 일주일 뒤 세 곳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다. 99.9% 친자 관계 확인.
민우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내 딸들이야. 정말 내 딸들이었어. 그날 저녁 민우는 지은의 집으로 향한다. 낡은 연립주택. 계단을 오른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나아요? 곧 나아지실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거짓말. 민우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다. 주먹을 쥔 채 서 있다. 뭐라고 말하지? 사실은 내가 아이들 아빠라고. 6년 전 진단이 거짓이었다고. 그때 계단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강민우 씨? 돌아보니 백미란이 서 있다. 선글라스를 끼고 차갑게 웃는다. 여기서 뭐 하시나요? 민우가 내려간다.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온다. 어머니가 한 짓 다 알고 있습니다. 백미란의 미소가 사라진다. 조작된 진단서, 불임 유도 약물, 전부요. 증거라도 있어요? 충분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다. 백미란이 피식 웃는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 여자한테 돌아가게? 가난한 여자랑 아이들 데리고 살 거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회사를 버릴 거예요? 수조원대 기업을? 필요하다면요. 백미란의 얼굴이 굳어진다. 후회할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백미란이 돌아서서 차에 오른다. 검은 승용차가 떠난다. 민우는 다시 건물을 올려다본다. 불이 켜진 창문. 그 안에 지은과 아이들이 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전쟁이 시작된 거다. 초인종 소리. 지은이 문을 연다. 민우가 서 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진다. 민우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한다. 지은은 문을 닫으려 한다. 하지만 민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한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문을 연다. 밖으로 나와 계단에 앉는다. 민우도 옆에 앉는다. 침묵이 흐른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연다. 6년 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혼했다고. 지은을 위해서였다고. 지은이 고개를 돌린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다. 민우가 말을 잇는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다고. 조작된 진단서였다고. 계모가 불임 유도 약물을 먹였다고. 지은의 눈이 커진다. 민우가 서류 봉투를 꺼낸다. 증거 자료들. 의사의 금융 거래 내역, 약물 성분 분석표,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는다. 한 장 한 장 넘긴다. 마지막 장.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서윤이와 서연이가 당신 딸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린다. 민우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한다.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지은은 서류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6년. 6년을 혼자 버텼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우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한다. 지은이 손을 뿌리친다. 지금 자신에게 뭘 바라느냐고 묻는다. 민우가 대답한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이제부터라도 아이들 곁에 있고 싶다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는다.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민우는 계단에 혼자 남는다. 사흘 뒤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 병수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민우와 지은이 동시에 병원에 도착한다. 중환자실 앞에서 마주친다. 의사가 나온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은이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민우도 따라 들어간다. 병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쉰다. 눈을 뜬다. 지은을 본다. 희미하게 딸 이름을 부른다. 지은이 아버지 손을 꼭 잡는다.
눈물이 흐른다. 병수가 민우를 본다. 희미하게 웃는다. 민우를 부른다. 민우가 다가간다. 병수가 민우의 손을 잡는다. 힘없는 손이지만 꼭 쥔다. 고맙다고 말한다. 병원비를 대준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민우는 고개를 숙인다. 병수가 힘겹게 말한다. 지은이랑 아이들 부탁한다고. 잘 지켜달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병수는 안심한 듯 눈을 감는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진다. 그리고 멈춘다. 지은이 울부짖는다. 병수의 가슴에 엎드려 온다. 민우는 뒤에 서서 지은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바라본다. 눈물이 흐른다. 장례식장. 민우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최고급 장례식장, 최상의 절차. 지은은 조문객을 맞이하며 눈물을 삼킨다. 쌍둥이 딸들도 검은 옷을 입고 엄마 옆에 서 있다. 장례식 이틀째 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장례식장 앞에 멈춘다. 백미란이 내린다. 선글라스를 끼고 안으로 들어온다. 조문을 하는 척하더니 지은에게 다가온다. 오랜만이라고 인사한다. 지은이 고개를 든다. 백미란을 보고 얼굴이 굳어진다. 백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아이들 데리고 멀리 가라고. 빨리.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다고. 아이들도.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왜 이러냐고 묻는다. 백미란이 차갑게 웃는다. 민우에게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걸림돌이라고. 다음 주까지 사라지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백미란이 돌아서서 나간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온몸이 떨린다. 민우가 다가온다. 지은의 얼굴을 본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지은은 고개를 젓는다. 아무 일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린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백미란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설령 민우 곁을 떠나야 한다 해도. 다음 날 아침 민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린다. 비서다. 급히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라고 말한다. 민우가 포털 사이트를 연다. 메인 화면을 가득 채운 기사 제목들. 대한제약 강민우 회장, 불임인데 아이 조작 의혹 유전자 검사 조작 정황, 포착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민우의 손이 떨린다. 기사를 클릭한다. 백미란이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 언론에 유포됐다. 민우가 불임임을 증명하는 조작된 의료 기록,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다는 거짓 증거. 민우는 즉시 회사로 향한다. 대한제약 본사 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 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묻는다. 조작이 아닙니다. 제 친자가 맞습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한다. 증거가 있습니까? 백미란이 끼어든다. 그리고 서류를 펼친다. 이건 6년 전 무정자증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작된 유전자 검사 증거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인다. 민우가 반박하려 하지만 백미란이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정교하다. 투표가 시작된다. 강민우 회장 해임을 제안합니다. 찬성 9명, 반대 3명. 민우는 회장직에서 해임된다. 그날 저녁, 민우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인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도시. 휴대폰이 울린다. 지은이다. 민우가 전화를 받는다. 저 뉴스 봤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저희가 없었으면. 지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희는 떠날게요. 아이들 데리고 멀리 갈게요. 그래야 당신도 회사 되찾을 수 있잖아요.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은아, 기다려. 가지 마. 전화가 끊긴다. 민우는 다시 전화를 건다. 하지만 지은은 받지 않는다. 민우는 급히 차를 몰고 지은의 집으로 향한다. 지은의 집 앞. 민우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문을 두드린다. 대답이 없다. 다시 두드린다. 여전히 조용하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온다. 오늘 아침 일찍 떠났다고 말한다. 큰 짐 2개 들고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고.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회사도 잃었다. 명분도 잃었다. 이제 지은과 아이들마저.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처음으로 무너진다. 모든 것을 잃었다. 이틀 뒤 민우는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있다. 회장 저택에서 쫓겨났다. 백미란이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그녀 손을 들어줬다. 민우는 창문 밖을 바라본다. 초라한 골목 풍경.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조 원대 기업의 회장이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남자. 휴대폰이 울린다. 비서다. 아니, 이제 전 비서다. 회장님. 아니, 민우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긴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앉는다. 무릎을 끌어안는다. 아버지도 잃었다. 회사도 잃었다. 지은과 아이들도 잃었다. 명분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들마저 떠났다. 민우는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이게 바닥인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이 순간이? 하지만 민우는 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은과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민우는 눈을 뜬다. 눈물을 닦는다. 일어선다.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싸워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우는 낡은 책상 앞에 앉는다. 노트북을 연다. 반격이 시작된다. 일주일 뒤 민우는 작은 원룸에서 밤낮 없이 움직인다. 노트북 앞에 앉아 증거를 정리한다. 개인 탐정을 고용해 백미란과 준혁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하나씩 퍼즐이 맞춰진다. 6년 전 진단서 조작 증거, 담당 의사에게 건넨 3억 원 거래 내역, 백미란의 비밀 계좌, 불임 유도 약물 성분표, 한약으로 위장한 약물의 정체, 그리고 결정적 증거, 백미란과 준혁이 지난 5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증거, 금액만 800억 원이 넘는다. 최근 언론에 유포된 가짜 증거도 역추적한다. 조작된 의료 기록, 매수된 증인들, 모두 백미란의 손을 거쳤다. 민우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는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난다.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말한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다. 고개를 끄덕인다.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틀 뒤 대한제약 이사회가 재소집된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온다. 백미란과 준혁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는다. 백미란이 비웃는다. 무슨 수를 쓰려는 거냐고. 민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양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백미란의 미소가 굳어진다. 민우가 대형 스크린을 켠다. 첫 번째 문서가 뜬다. 6년 전 무정자증 진단서라고 설명한다. 다음 화면. 담당 의사가 백미란으로부터 받은 3억 원 거래 내역. 은행 명세서가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민우가 말한다. 이 진단서는 조작됐다고. 의사가 자백했고 녹취록도 있다고. 음성 파일이 재생된다.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고백. 백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다음 자료. 백미란이 민우에게 먹인 보약의 성분 분석표. 불임 유도 성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다. 장기 복용 시 생식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이라고 민우가 설명한다. 이사회장이 술렁인다. 민우가 마지막 폭탄을 던진다. 지난 5년간 백미란과 준혁이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 화면에 거대한 숫자들이 나열된다. 허위 계약서, 비밀 계좌, 해외 송금. 확인된 금액만 800억 원. 이사들이 경악한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친다. 다 형이 시킨 거라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백미란이 준혁을 노려본다. 민우가 마지막 서류를 펼친다. 3개 기관에서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화면에 3개의 결과지가 동시에 뜬다. 모두 99.9%. 친자 관계 확인. 제 딸들이 맞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진다. 침묵이 흐른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든다. 백미란과 준혁의 직위 해제를 제안한다. 투표가 시작된다. 찬성 11명. 반대 없음. 만장일치. 보안 요원들이 들어온다. 백미란이 끌려나가면서 절규한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냐고, 두고 보라고. 문이 닫힌다. 회의실에 정적이 흐른다. 이사 한 명이 민우를 본다. 회장직으로 복귀하겠냐고 묻는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본다.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고개를 젓는다.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한다. 이사들이 술렁인다. 이 회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정리한다.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달라고 말한다. 자신은 가족을 찾으러 가겠다고. 민우가 회의실을 나선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낸다. 지은에게 전화를 건다. 여전히 받지 않는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쥔다. 지은아, 어디 있어? 꼭 찾을 거야. 민우는 계단을 내려간다. 건물 밖으로 나선다. 새로운 시작이다. 회사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내려놓았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가족을 되찾는 것. 민우는 차에 오른다. 시동을 건다. 지은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다. 사흘간 민우는 전국을 헤맸다. 지은의 고향, 친구 집,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지은을 본 사람이 없었다. 민우는 지쳐서 차 안에 앉는다. 핸들에 이마를 댄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민우가 받는다. 지은의 목소리다.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지은아, 어디 있냐고, 괜찮냐고 묻는다. 지은이 말한다. 뉴스를 봤다고, 진실을 밝혔다고. 목소리가 떨린다. 민우가 지금 어디냐고, 자신이 가겠다고 말한다. 지은이 주소를 알려준다. 작은 해안 마을. 민우는 즉시 차를 몬다. 3시간 뒤, 민우가 도착한 곳은 바닷가 작은 여관이었다. 민우가 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린다. 지은이 서 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수척하다. 들어오라고 말한다. 안으로 들어가니 쌍둥이 딸들이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윤이가 민우를 알아본다. 아저씨다. 서연이도 고개를 든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다. 아저씨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민우가 말한다. 아저씨가 너희 아빠라고. 잠시 침묵이 흐른다. 서윤이가 눈을 크게 뜬다. 진짜냐고, 우리 진짜 아빠 있는 거냐고 묻는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서연이가 민우에게 다가와 꼭 안긴다. 아빠. 그 한마디에
민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서윤이도 달려와 안긴다. 아빠, 우리 아빠. 두 딸이 연신 그 말을 반복한다. 민우는 두 딸을 꼭 껴안는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본다. 일주일 뒤 대한제약 본사 프레스센터.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단상에 민우가 오른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지은이 손을 잡고 있고 양쪽에 서윤과 서연이 서 있다. 플래시가 터진다. 민우가 마이크 앞에 선다. 인사를 하고 오늘 자리의 목적을 밝힌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민우가 지은을 바라본다. 6년 전 이혼했던 아내 이지은이라고 소개한다. 기자들이 술렁인다. 민우가 무릎을 꿇고 딸들과 눈높이를 맞춘다. 제 딸들이라고 말한다. 강서윤, 강서연.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진다. 민우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인다. 6년 전 조작된 진단으로 이혼했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이 태어난 줄도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말한다. 민우가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발표한다. 대한제약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기자들이 웅성거린다. 제게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우가 가족들을 본다. 제 가족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든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민우가 대답한다. 후회는 6년 전에 충분히 했다고.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6개월 뒤 강릉 바닷가. 작은 하얀 집이 완성됐다. 민우와 지은이 손을 잡고 집 앞에 서 있다. 지은이 민우를 본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냐고 묻는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너희랑 여기서 살고 싶다고. 바닷가에서 서윤과 서연이 뛰어논다. 서연이가 소리친다. 아빠, 여기 조개 있다고. 서윤이도 뛰어온다. 자기도 찾았다고. 민우는 두 딸에게 달려간다. 아이들을 안아올린다. 우리 딸들 최고라고 말한다. 지은이 다가와 민우의 손을 잡는다. 행복하냐고 묻는다. 민우가 지은을 바라본다. 당신들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대답한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인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온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는다. 아빠, 우리 내일도 여기서 놀자고 말한다. 민우가 대답한다. 그럼 매일 놀자고. 6년. 잃어버렸던 6년.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제야 찾은 진짜 행복. 민우는 가족들을 바라본다. 지은의 미소, 서윤과 서연의 웃음.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봄바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민우는 지은의 손을 꼭 잡는다. 지은이 미소 짓는다. 아이들이 파도를 향해 뛰어간다. 아빠, 엄마, 이리 와요. 두 아이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온다. 민우와 지은이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걸어간다. 진짜 가족이 됐다.